혹시 변수편을 보셨나요? 변수편 먼저 보고 오셔야 돼요. 지금은 연산자를 설명할 시간입니다. 연산자는 하나 이상의 항에 붙어서 연산을 도와주는 녀석입니다. 여기서 항은 숫자나 변수나 상수 등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덩어리를 뜻해요. 프로그램 언어마다 각자 비슷해요. 연산자 사용하는 스타일은. 그런데 문법적으로 조금씩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 문법 설명은 드리지 않고 좀 그 큰 종류별로 범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연산자가 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같은 언어라도 컴파일러마다 다른 경우까지 있거든요. 연산자를 어떤 순서대로 해석을 할 것인지 그런 차이가 조금씩 다들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수학의 컨셉과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아마 받아들이시기에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이 연산자는 항의 숫자와 그리고 역할로 나누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숫자로 나누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항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연산자의 종류를 나누는 방법인데 총 세 가지가 있어요. 항을 하나만 취하는 단항 연산자, 그리고 항을 두 개 취하는 이항 연산자, 그리고 항을 세 개 취하는 삼항 연산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은 이항 연산자가 제일 많아요. 제일 적은 것은 삼항 연산자, 한 가지 종류밖에 없으니까. 단항 연산자는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항을 가지고만 연산합니다. A가 있다고 쳐요. 그럼 A 앞에 플러스를 넣으면 이게 정수가 되죠. 그죠? 앞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단수, 음수가 되겠죠. 이것도 아주 간단한 연산자의 역할이에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변수 앞에 들어감에 따라서 이 변수의 역할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 마찬가지로 C 스타일 랭귀지에서 사용하는 전위 증가 연산자, 플러스 플러스, 후위 증가 연산자, 뒤에 붙는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전위 감소, 후위 감소도 단항 연산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앞에 붙어서 논리적 부정을 이끌어내는 느낌표, 그리고 포인터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아스테리크, 그리고 앰퍼센트도 전부 다 단항 연산자에 속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항 연산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항 연산자는 두 개의 항이 들어갑니다. 방금 전에는 A만 갖고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A와 B가 들어가겠죠. 먼저 할당이 있을 거예요. equal A equal B 하면은 B의 값이 A로 대입이 되죠. 그리고 the same A 플러스 B 하면은 A와 B를 더한 것, 그리고 A 마이너스 B 하면 A에 B를 차감한 것, 곱하기 나눗셈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모듈러스든지 다양한 이항 연산자들이 있겠죠. 삼항 연산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A 물음표 B 콜론 C 조건부 연산을 하는데, 만약 A가 참이면 B를 실행하고 B가 아니면 C라는 형태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항의 숫자로 나누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이번에는 연산자의 역할로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산술 연산자가 있습니다. 대입하거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모듈러스까지. 증가나 감소도 여기에 속합니다. 다음으로 비교 연산자가 있을 거예요. 같음, 같지 않음, 큼, 작음, 이상, 이하 등을 판별하는 것들. 이 두 가지 항을 비교를 해서 true or false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바로 비교 연산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논리 연산자가 있을 거예요. and or not. 그리고 비트 연산자도 있을 거예요. bit and, bit or, bit not, shift까지. 다음으로 C 스타일 랭귀지에서 볼 수 있는 복합 할당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어떤 값에다가 특정한 값을 더해서 스스로에게 다시 대입시켜야 될 때, 그러니까 A가 자기 자신에게 2를 더해서 다시 A로 대입해야 될 때, 그러면 A는 A 플러스 2라고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원래는. 그런데 이 복합 할당 연산자는 A 플러스 이퀄 2라고 간단하게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산을 하면서 바로 할당까지 되는 거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모듈러스까지 다 됩니다. 그 다음으로 멤버와 포인트 연산자가 있을 거예요. 배열에 접근할 수 있는 우리 대괄호, 첨자, 그리고
포인터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아스테리크, 그리고 참조를 할 수 있는 앰퍼센트까지.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고 신비로운 컨셉들의 연산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이 연산자가 만들어내는 덩어리예요. 연산자는 항들을 합쳐서 또 다른 덩어리가 되거나 혹은 유기적으로 항에다가 뭔가를 변화시키거나 뭐 조작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 플러스 B로 이루어진 산술 연산자와 항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A에 1이 있고 B에 2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A 플러스 B는 곧 3가 다름없겠죠. 간단한 산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볼 때 A 플러스 B를 3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간단한 얘기 같지만 프로그램을 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변수들과 연산자에 종속이 되다 보면, 현혹이 되다 보면 점점 더 코드 보는 게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서 덩어리를 나눌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산자끼리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덩어리가 되는지 항상 덩어리 지어서 코드의 부분을 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연산자를 사용할 때는 만들어질 값을 그러니까 연산자를 사용할 때는 만들어질 값들을 머릿속으로 미리 생각을 하면서 매핑을 하면서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산자는 언어별로 혹은 컴파일러별로 다양한 편법이나 요령, 땡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별로 연산자를 어떻게 참 편법으로 잘 이어 붙여 가지고 만드는지가 이 언어에 얼마나 썩은 물인지 고인 물인지를 판별하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항상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연산자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져보시고 그리고 익숙해지시고 자신만의 노하우를 터득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잘 짠 코드들은 보통 연산자를 아주 황홀하게 잘 사용한 코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산자 편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